염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되는 건가요, 이거?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우리 대덕고등학교 옆에 대덕교를 다녔고, 그때 이제, 친구들 중에는 키트라고, 그때는 과기대였거든요. 그래서 키트 간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저 멀리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대전을 떠나고 싶어서. 저 포항으로 갔고, 그래서 포항에서 한 4년 살다가, 너무 포항이 질려서 다시 서울로 또 올라가서 4년 정도 살다가, 또 질려서 미국으로 또 가고,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생활만 거의 4년 내지 5년 주기로 좀 있다가, 결국은 좀 한국까지 와서 다시 이제 한 6년 정도 됐고요. 좀 있으면 이제 안식년도 하는데, 또 다른 데로 안 떠나야겠죠. 예. 아무튼, 초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이제 또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가 범위를 너무 크게 잡았다. 왜 갑자기 게임하고 크립토그래피를 한다고 했을까. 그냥 크립토만 한다고 할 걸. 코딩이 3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후회를 하면서 한 2시까지 또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냥 이대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제가 그 3개의 키워드 있잖아요. 코드, 그 다음에 게임, 크립토. 사실 저희 랩 이름이 거기에서 유래돼서, 이게 저희 랩 이름입니다. 시카고라고. H가 빠진 시카고인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코드에 나오는 그 코딩 테어리의 C고요. 얘는 이제 크립토. 예, C고, 저 C가 또 있죠. 그래서 G가 게임.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5개 정도 주제 중에 3개를 보여드리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거는 이제 IA가 아니라 AI. AI입니다. 이게 암호적인 그런 대칭성을 넣어서. 자, 어쨌든 그게 있고, O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다가 O가 뭐냐고. O는 이제 others. 그 외적인 거. 거의 좀 미친 짓이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원래 이건 많이 해왔던 거고, 더 확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분야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분야에 이제 암호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것에 이렇게 만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뜨고 있는 분야.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하고, 보안, 시큐리티가 이렇게 만나는 가장 핫한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있어요. 제가 아까 산업수학 얘기를 하셔서. 어떤 걸까요? 제가 참 선물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오늘. 전에 성대 이상구 교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선물을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콜로키움 때, 그래서 나눠주니까 안 졸고 사람들이.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습을 했죠.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이런 보안의 문제가 같이 기술이죠. 합쳐져서 나오는 새로운 분야, 기술, 요즘에. 뭘까요? 블록체인. 그래. 선물 하나. 선물 하나. 대학원생이세요? 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B를 하나 붙일까. 그래서 시카고를 한번 연구해볼까. 곱하기의 곱. 아무튼, 그렇게 잡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은 수학이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이 4차 산업혁명 메인 프레임, 스트림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분야다. 긍지를 갖고 여러분도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초반에는 코딩 티어리란 무엇인가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들, 이그젬플.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 간단한 게임 제가 예전에 만든 거. 그렇게 하다가 거기까지는 좀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나면은 약간 좀 최근에 저희가 어떤 경연대회에서 제출했던 암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건 이 크립토그래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소스 코딩, 채널 코딩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 아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소스 코딩은 여러분 맨날 zip 파일만 하잖아요. JPG 파일. 이런 게 다 이 소스 코딩의 영역입니다. 압축,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술. 이게 이제
그 인포메이션 시어리의 한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은 이제 우리 휴대폰 통신할 때 오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오류들을 리커버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오류 정정 부호 코드 혹은 채널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공학에서 유래를 했고요. 셰논에 의해서 그 전자공학 지금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가 이 인포메이션 시어리 혹은 코딩 시어리를 전자공학과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너는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한답니다. 나머지 다 반도체 하고 있고 칩 만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론에 가깝고 논문도 이런 분들은 많이 못 써요. 실험을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UC 샌디에고의 김영환 박사라고 있고 되게 좀 잘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학을 맨 위에다 뒀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이제 어떤 그런 아래라고 할까 영양의 이제 인포메이션 시어리 그거 관련된 여러 분야가 이렇게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픽처고요. 자, 그래서 그 셰논이 내놓은 그 채널 제가 여기 오늘은 이걸 말씀드릴 건데요. 채널의 그 형태가 본질적으로 메시지를 채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어리스면은 뭐 선이 없겠지만 어쨌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어떤 선을 통해서 정보를 보내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1이라는 정보를 보통 채널을 통해서 보내면은 그 1이 바로 0으로 될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죠. 채널이 뭐 좋은 거면 그대로 가겠지만 그게 기본적인 통신의 방법이었는데 채널은 그게 아니고 한번 좀 뭔가를 좀 해보자. 1 대신에 그거를 조금 더 그 리던던트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112를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피티션을 해서 3개의 빛을 동시에 보냈을 때 만일에 채널에 오류가 하나가 있다면 그 오류가 나온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오류가 있었다면 0, 1로 바뀌었겠죠. 0, 1, 1. 그럼 이제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두 보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0, 0, 0, 1, 1, 1.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받았더니 0, 1, 1, 0, 1, 1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오류가 있다는 건 디텍트는 했는데 어디서 왔을까라고 이제 게스를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할 때 오류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했을 때 원래 메시지가 왔다면은 그게 가장 아이디어란 상태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 0, 1, 1은 1, 1, 1에서 왔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얘를 1, 1, 1로 디코딩을 하고 그래서 파이널리 1로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는 0, 0, 0에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오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one error correcting은 항상 커렉션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셰넌이 한 결정적인 거는 이 리던던시 개념을 적용했다는 아주 그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그래서 저는 코딩 시어리 책을 뭐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도 이거를 파악을 못했어요. 이 리던던시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근데 아티클을 읽다가 보니까 세상은 리던던시다 이러더라고요. 세상은 리던던시로 이루어졌다. 우리 브레인에 대부분이 놀고 있잖아요. 우리 뭐 생물학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노는 내고 나머지는 몇 개만 몇 퍼센트 한 20, 30%만 돌아다니거든요.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활동하지 않은 뇌들은 과연 활동하지 않는 건가? 걔가 리던던트인 것 같은데 뭔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코딩 시어리에 그 컨셉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어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 그래서 나 학교 간다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는이라는 말을 넣고 리던던트하고 자꾸 넣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리던던트한 어떤 컨셉이 있는 거고 중국어로는 뭐 거의 그 말이 없죠. 그죠? 그냥 중국말을 잘 못하지만 하여튼 그 단어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음악 중에서도 약간 이런 리던던트한 그 컨셉을 더 넣어서 그 음악을 만드는 지휘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리던던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머지를 이제 리커버를 한 거죠. 근데 이 클래시컬한 컨셉이 리피티션이 가능하다. 빛이 그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퀀텀 세상에서는 리피티션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퀀텀 컴퓨터가 뭐 제 생각에는 빠르면 5년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퀀텀 컴퓨터 상에서는 이런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보가 그래서 그 퀀텀 컴퓨팅은 안 될 것이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예측을 깬 사람이
피터 쇼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퀀텀 컴퓨터로 그 커렉션이 가능한 보호가 존재한다. 근데 그게 클래시컬 코딩 세어를 이용해서 코딩 그런 오류를 정정하는 보호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한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퀀텀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그 퀀텀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은 정보를 이제 암호가 이제 생길 텐데, 그 암호를 깰 텐데, 기존 암호를 어떻게 그걸 프로텍션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데요.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원래 메시지에다가 조금 더 붙인 걸 코드 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 워드를 보내서 디코딩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디코딩이에요. 디코딩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디코딩을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중요한 논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일반적인 이제 세팅은 이런 식으로, 보통은 우리는 이제 G2나 GP 이런 세상에서, 이게 이제 필드죠. 필드인데, 혹은 이제 Q가 이제 프라임 넘버, 파워인 Q계의 파이나이 필드도 되고, 옛날 코딩 세어리스트들은 이 파이나이 필드에서만 하다가 한 90년대부터는 GM, 그냥 보통 우리가 아는 인트 머듈러 링에서 또 코딩을 많이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수학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엘지브라 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야, 그러면 이것을 포함하는, 혹은 이거에 포함되는 뭐 체인 링이나 갈로아 링 뭐 이런 링들을 위해서 코딩 세어리 하면 어떨까? 그래서 코딩 세어리가 갑자기 너무 이론적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공대 사람들이 또 갑자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요즘에 쓰는 거는 이런 알지브레이크 코딩이 아니고 약간 probabilistic한 코딩 혹은 약간 랜덤 스타일로 된 코딩을 실제로 씁니다. 프랙티컬리는. 그래서 제가 IEEE 인포메이션 시어리라는 학회를 예전에 많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도 많이 만났는데 요즘은 거의 잘 못 만나겠더라고요. 대부분 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걸로 이제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n투플로 만든 거를 이렇게 셋 표현으로 썼고, 그것의 서브셋이 코드 혹은 에러 커렉팅 코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코딩 시어리의 그 코드는 정말 제너럴한 개념이에요. 그래프 시어리의 그래프라는 정의가 그냥 아무거나 껴 맞추면 다 그래프잖아요. 똑같아요. 코드도 뭐든지 껴 맞추면 다 코드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뭐 바이너리 코드는 G2 위에서 하는 걸 이제 바이너리라고 하니까요. 웨이트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요거에서 0이 아닌 게 몇 개 있느냐. 그런 식에서 이게 3개. 뭐 해밍 디스턴스라는 말은 이제 2개의, 잠시만요. 근데 이게 슬라이드가 너무, 잠깐만. 슬라이드가 왜 3개씩 뜨지? 이게 저걸 때니까 2배로 간 거예요. 쟤는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너무 진도가 빠르지? 셰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해서. 예, 되게 특이한 리던던시가. 그러니까 왜냐면 셰넌이 이 얘기를 했는데 셰넌이 빠지고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리던던시가 분명히 방어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 슬라이드를 저걸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셰넌이라는 분이 16년에 태어나서, 제가 미국에 간 거는 98년이었거든요. 근데 못 뵀어. 왜냐면은 그때쯤에는 이분이 이제 알츠하이머가 있어서 많이 안 돌아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뵀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주제에도 맞게 이분이 인포메이션 시어리의 거장이고 뭐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코딩 시어리의 백그라운드를 다 이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암호에, 물론 암호는 알려져 있었죠, 그동안. 암호에 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딱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이낸스로 다시 이제 돌려서 이제 주식 같은 거 연구하시고 돈을 되게 많이 버신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때가 이제, 최고 황금기였고, 항상 이 셰넌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하는 사람은 앨런 튜링. 앨런 튜링의 영향을 받아서 셰넌이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튜링이 더 유명했거든요. 튜링이 굉장히 이제 영국에서 날리고 있을 때 잠시 이 벨랩에 들어서 셰넌이랑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셰넌이 이렇게 브라이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한 46년 뭐 그때부터 뭔가 좀 획기적인 걸 해봐야지 하고서 만든 이론이 이런 정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훌륭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학생분들 많이 디스커션해서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저기 뭐 카이스트 그 대학원 홍보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네. 자,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해밍이에요. 셰논한테. 해밍이 좀 이따가 해밍의 이제 first error correcting 코드를 one error correcting 코드를 설명해 드릴 텐데 해밍이 한 46년도에 그 까작까작 하다가 컴퓨터가 그 당시에 있긴 있었지만 오류가 너무 그러니까 한번 오류가 나면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마트하지 않다 보니까 오류가 났어도 자기가 스스로 그 오류를 정정해서 계속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그 하나의 오류가 있을 때 그냥 자동으로 커렉션하는 코드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우리 그 셰논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셰논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러면 2개로도 가능하냐, 3개로도 가능하냐는 걸 그냥 풀어낸 거야. 물론 해밍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유명해지고 이 사람은 이제 세컨드로 유명해진. 이제 그래서 그 IEEE 가면은 해밍 메달이라고 있어요. 해밍 메달보다도 그 셰논 어워드라고 있거든요. 그걸 더 쳐줘요. 아무튼 되게 미묘한 그런 건데 이분은 수학자고 그 어바나 샴페인에서 수학 아마 누메리컬 어널리시스 이런 계열로 수학을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우리 셰논은 그 MIT 이제 전자공학 그쪽으로 하셨는데 뭐 게임 이론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게임은 이제 셰논의 스위칭 게임이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임이랑 같더라? 하여튼 막 이렇게 저쪽 끝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쪽까지 가는 건데 그림 그리면서 그래서 그래프가 있으면 예를 들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그 선을 따라서 가는 거고 상대방은 그 선을 막 지워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게임이거든요. 스위칭 게임인데 그걸 이 사람은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라인들이 있을 때 어떤 적은 계속 그 라인들을 지우고 우리는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 게 항상 가능하냐, 위닝 스트래티지가 있느냐. 그래서 게임 이론으로 풀고 했던 경력도 있고 체스도 이 알고리즘도 만들고 했던 굉장히 좀 브라이트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정의가 있었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코딩 시어리를 소개한 사람은 여기 계시죠. 우리 한상훈 교수님께서 코딩 시어리를 소개했고 초기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도 석사과정 학생도 그 길러내시고 또 이제 비슷한 시기에 김명환 교수님 서울대에 그때 코딩 시어리를 뭐 조선일보에 기고도 하시고 했던 때인데 그때 저는 그때 코딩의 코자도 모를 때 그걸 하는 것만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학생분 중에 이제 이런 클래식한 바이너리 코드에 이제 그 개수를 굉장히 라지하게 하는 뭐 코드를 만든 그런 논문도 좀 봤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 영향을 줬다고 해야 되나 90년대 초였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그 이후부터 코딩하는 전공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초기 이제 파이오니어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자, 그래서 아무튼 코딩 시어리에서는 리니어 코드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코드는 그 선형 대수인데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 위에서 선형 대수죠. 그래서 k dimensional subspace of GPN 이렇게 over GP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P 대신에 Q로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형보호다, 리니어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N하고 K라는 이제 파라미터가 주어지는 거죠. N은 이제 랭스가 되고 K는 벡터가 몇 개냐 그의 이제 베이시스의 개수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미니멈 아까 웨이트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거 웨이트의 개념을 갖고서 가장 이제 미니멈 웨이트이 뭐냐. 그래서 미니멈 of weight x인데 x는 0벡터가 아닌 당연히 이제 보통 우리가 잘 관심 있는 그 밸류죠. 뭐 레티스로 보자면은 0벡터를 제외한 레티스들 중에서 가장 원점에 가까운 것의 거리 뭐 이런 거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건 레티스 버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n하고 k하고 d를 할 때 이제 nkd 코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코딩 시어리에서의 이제 펀더멘털한 프로블럼은 n하고 k가 주어져 있을 때 d를 맥시마이즈 해라 뭐 이런 거죠. n하고 k가 주어졌을 때 d를 최고로 찾는 건 뭐냐. 티어렘에 의해서 얘는 n-k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너무 큰 바운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특히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n하고 k가 주어졌을 때 d가 뭔지를 찾는 게 아직도 오픈 프로블럼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D를 크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는데, 예,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가 크다는 거는 오류를 많이 정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미터를 보면 D하고 그거에 어느 정도 반 정도가 되면은 1부터 저 T까지 에러들을 다 커렉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드를 찾았는데 D가 최소한 3이면은 하나의 오류는 항상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코드는. 그래서 증명은 사실은 그냥 지오메트리컬한 그림으로 아까 그게 매트릭이 되다 보니까 디스턴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T라고 하는 값이 X는 이제 코드워드입니다. 또 다른 코드워드들인데 이 X하고 또 다른 코드워드하고 이 T만큼 원을 딱 거버리면 이 볼들이 다 디스조인트 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T 더하기 또 다른 T를 해보면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2T가 되는데 그래서 D보다 작아서 원래 D는 모든 벡터들의 그 거리죠. 그래서 실제로 디스조인트 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섹션이 없어요. 인터섹션이 있게 되면은 인터섹션에 있는 벡터하고 이렇게 거리를 하다 보면은 이 원래 주어진 D보다 작은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건 모순이 생겨서 이렇게 모두 디스조인트 하다는 거고, 그럼 이게 커렉션 하는 거랑 무슨 뜻이지? 간단하게 어떤 리시브드 벡터가 왔을 때 이 왔다는 그것이 볼 사이 디스조인트 하다니까 유니크한 볼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걔로 디코딩 하는 거죠. 이 Y는 X에서 왔겠다. 근데 Y'처럼 어떤 볼에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얘는 그러니까 T보다 더 많은 에러가 있어서 얘는 어디도 못 가니까 얘는 디코딩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디코딩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에러는 T-1/2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컬한 코딩 세어리는 그냥 여기서 스탑합니다. 얘네들은 더 이상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최근에 무슨 algebraic geometry 코드를 써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얘가 그 디코딩은 못하지만 그래도 얘에 조금 더 가까운 몇 개가 있을 거 아니냐. 유니크하진 않더라도. 그럼 걔로 하면은 그러니까 리스트 디코딩이라고 해서 한 뭐 5개가 얘 주위에 있으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5분의 1로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디코딩이 아니고 리스트 디코딩도 가능하다. 스토리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세어리에서는 D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뭐 계속 하는 골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earest neighbor decoding이라는 디코딩 때문에 그렇고, 이제 probabilistic decoding인 경우에는 D가 좀 작아도 그 probabilistic하게는 그 더 많은 에러를 커렉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게 이제 LDPC 코드라는 그 티어리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대 사람들은 그쪽 코드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LDPC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암호를 이제 최근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만든 코드인데, 어택이 좀 있어서 LD라는 low density 말고 moderate density라고 해서 적당히 일의 개수를 늘리자. 그러면은 더 암호적으로 좋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암호에서 각광받는 코드 클래스는 MDPC라는 또 다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D를 크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코딩 세어리를 뭐 엘지브레이크하면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지오메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누머러티브 중에서 약간 지오메트릭한 이누머러티브 컴퓨터텍스인데, 왜냐하면은 000, 112를 이런 식으로 3차 큐브에다가 두면은 이 큐브 두 개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코드워드는 요것보다 하나 떨어져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새로운 벡터는 길이가 얘는 길이가 1이고 얘는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리시브드 벡터 3개는 이쪽 안으로 쑥 디코드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하나, 둘, 3개의 리시브드 벡터는 하나 더 있나요? 3개 맞죠? 이쪽으로 또 디코딩 되고, 그래서 총 6개의 에러 벡터들은 유니크하게 이렇게 디코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퍼펙트 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든지 간에 유니크하게 디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드는 4개로 이루어졌지만, 많은 코드로 이루어져 있지만 퍼펙트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새로운 벡터가 왔어요. 그러면은 얘 코디네이트는 1, 00이겠죠. 그럼 1, 00은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 하나가 차이 났을 때 여기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3군데가 있는 거예요.
물론 100은 여기서 오는 것보다는 이 나머지 3개에서 온 게 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얘는 이제 리스트로 그냥 3개 중에 하나야 이렇게는 선언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얘는 우리가 많이 쓰는 패러티 체크 코드가 되겠습니다. 패러티 체크 코드. 왜 그러냐면은 모든 1의 개수가 여기 보면은 다 짝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패러티가 항상 이분이다라는 컨디션이고 이거를 일반화한 것이 우리 신용카드. 우리 신용카드의 맨 뒤에 있는 자리가 체크 디짓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앞에 15개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식이 단순한 그냥 선형식을 만족하는 식이에요. 그걸 나눴을 때 뭐더라? 11로 나누나 13으로 나눠야 돼요. 그 숫자가. 그래서 만드는 거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고 맨 뒤에 있는 숫자는 의미 없어요. 앞에 있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생성기를 만들 수 있죠. 주민등록 가짜 주민등록 생성기. 자, 여튼 이게 이제 가장 뭐 간단한 코드이면서 one error correcting 코드. 얘가 one error correcting 코드고 아까 보여드린 이 이그젬플의 요 이그젬플들이죠. 111, 000으로 이루어진 코드를 기하적으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뜨니까.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이그젬플은 우리 해밍, 우리 존경하는 해밍의 왜냐면 해밍이 제가 미국 루이빌에 잠깐 있었을 때 거기에 또 교수로 계셨어요, 잠깐. 그래서 나름 이제 인연이 있는데 해밍이 이제 만든 코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총 4개의 바이너리 벡터가 있는데 얘를 이제 선형 결합을 해요. 대신 이제 바이너리니까 그냥 더하거나 아니면 2개를 더하거나 3개를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총 16개 나오죠. 16개의 워드가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코드 워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기억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심플리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페르책 매트릭스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페르책 매트릭스라는 건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 첫 번째 칼럼은 우리가 이진법으로 했을 때 이게 001, 그러니까 1이죠. 얘는 0, 1, 0, 2고 얘는 2개를 더하니까 3, 4, 5, 6, 7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디코딩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코드워드인데 이 코드워드를 요 H의 오른쪽에다 딱 곱해 보시면 뭐가 나오면 0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로우하고 나머지 3개 로우를 인더 프로덕트 해보시면 실제로 0이 나오죠. 왜냐면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 0이고 1, 1이니까 2개의 1 더하기 1은 0이고 0일 거고 이 로우하고 요거를 다시 또 해보면 또 0이 나올 거고요. 얘랑 하면 또 0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만일에 여기 첫 번째에 에러가 있었다. 0 다 하고 1, 1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이제 세로로 칼럼으로 곱한다는 거죠. 실제로 곱하면은 놀랍게도 요게 나와요. 그 결과물은. 그래서 이 벡터에서 첫 번째 에러가 있었는데 이 H에다 그 벡터를 곱했더니 이게 나온 첫 번째 칼럼이 나오니까 그걸 보자면 디코딩을 난 첫 번째 에러가 있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성질을 가진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갖고 그래서 뭐 재밌는 거 좀 해보면 안 될까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게 이제 우리 짝꿍을 찾아라라는 이제 카드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Find the best friend 영어로 번역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잘 그림이 안 보이는데 얘가 아까 이 코드가 이게 코드예요. 저는 코드 워드. 얘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요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요런 거.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이 그림이 그 색깔이 있는 게 일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지금 4개 있으니까 이제 1이 4개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색깔이 3개 있죠. 그래서 이게, 위치마다 뭐 얘를 0, 111, 000 이렇게 똑같이 픽스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리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너리 벡터를 컬러풀하게 만들어서 게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얘는 실제 코드워드고 얘는 오류 벡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색깔이 없죠. 얘는 그레이고 얘는 하얀색이잖아요. 여기 하나가 벽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류가 있었던 카드예요. 그래서 게임은 이 카드가 있을 때 자기가 이 카드를 가운데다 딱 놓고 상대방들은 이 하얀 카드, 오류 카드를 보고 내가 오류가 하나 있네 하면서 붙이면서 짝꿍, 얘네 둘은 짝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매칭을 해놓은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저걸 보고도 이게 색깔이 좀 알록달록해서 순간적으로 그걸 못 내요. 그럼 이제 다음 턴이 가면 영원히 못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는 거죠, 게임상.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게임으로 하고 카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이게 이제 저 카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실제 오리지널 박스고요. 예전에 제가 이걸 만들기도 했는데 비슷한 버전을 그때는 한 반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좀 그 마켓에서 조금 환영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드가 만들어지고 요거 색깔이 있는 것과 없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수학자다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다이어그램을 했어요. 원으로 하다가 지금 이거는 2D하고 3D 비슷하게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정육면체가 있으면서 육각형인 그런 약간 2D, 3D 나게 만들었는데 어떤 이제 새롭게 만든 겁니다. 어쨌든 코딩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이제 게임을 좀 만들었다. 뭐 그런 거를 좀 홍보 아닌 홍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코드를 암호에 어떻게 쓰느냐 이제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이게 뭐 너무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코드하고 암호를 연결시킨 그 이론을 할 때는 메겔리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메겔리스는 셰논 다음 급이에요. 예, 셰논만큼 유명한데 이제 셰논은 완전히 오리진을 갖고 있는 분이고 메겔리스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디 있으면 버클리 아니면은 버클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버클리 아니면 MIT 둘 중에 하나든 탑대학교에 계시는 분이고 지금 은퇴를 하셨고요. 공대 전작가고요.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대단한 게 한 70년대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공개키 암호.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모르는 두 사람 사이에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아는 사람끼리만 하는 게 예전에는 아는 사람끼리만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키를 쉐어를 하려면 아는 사람끼리 키를 쉐어하지 모르는 사람끼리 안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키에 대한 개념이 좀 적다가 70년대에 이제 그 RSA 암호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개키 암호가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함으로써 이제 메겔리스도 코딩 시어리를 써서 암호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서 만든 이퀘이션이 요거 하나입니다. 달라. mg 더하기 2 이렇게. 다시 말해서 m이라는 건 메시지고요.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g는 이제 매트릭스. 그러니까 m이 예를 들어서 1 by k면은 g는 k by n인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그래서 m하고 메시지하고 매트릭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1 by 뭐 k 사이즈고 얘는 k by n. 아까 해밍 매트릭스는 해밍 코드 할 때 나오는 거는 4 by 7 이렇게 했죠. 이게 좀 깁니다.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에러 벡터를 이렇게 더해서 메시지가 어떠한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냥 가면은 누구나 쉽게 이 C를 알 수, 요 C만 안다고 할 때 쉽게 M을 리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에러를 더 넣자. 그럼 상대방은 원래 정보가 있는데 거기 에러가 들어가 있어. 그럼 에러를 다 테스트를 해봐야 오리지널 정보를 알아내니까 어려울 것이지 않느냐. 그럼 G는 그러면 그냥 완전히 알려진 건 아니고 얘는 G는 퍼블릭이지만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 여기 나와 있는 G'이라고 하는 시크릿한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에 이것을 또 인버터블 해서 로드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계속 바꾸고 그 다음에 칼럼을 또 바꾸는 이런 세 가지 A, G', P를 시크릿하게 하면 그 제3자는 이 G를 알 때 얘들을 알기 어렵고 각각을 그래서 G를 이제 퍼블릭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앨리스라는 사람이 밥한테 보내고 싶으면 이게 밥의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는 알려져 있어요. 전화번호처럼. 그러면은 물론 이건 밥 거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밥은 이 정보를 통해서 이거를 디코딩을 하고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에 이제 그 코딩 시어리를 넣은 최초의 논문이고 그때 썼던 코드 중에 이제 하나가 고파라는 코드가 있어요. 얘로 그 사람이 그냥 든 건데 아직도 얘만 유일하게 안 깨지고 나머지 코드들은 다 깨지고 있어요. 너무 우연이긴 한데 뭐 코드의 종류가 많은데 다른 코드들은 다 깨지고 그것만 안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잠깐 고파 코드를 넣었을 때는 메겔리스 크립트 시스템에 아직은 안 깨졌지만 다른 대부분의 코드들은
넣었을 때 깨지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맥앨리스가 한 크립토 시스템은 고파에만 그런 워킹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회의적인 것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예 판을 조금 고파의 그 맥앨리스의 그 이퀘이션 요거 하나에 자꾸 매몰돼서 이쪽 G를 사람들은 바꿨거든요. G를 새로운 코드의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로. 그러지 말고 아예 고파 그 맥앨리스가 하나밖에 없었으니 이퀘이션이 두 개를 만들어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로서 만든 시스템을 이제 맥리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MC는 이제 맥앨리스의 첫자를 딴 거고, 니는 우리 니덜라이터라고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니덜라이터 파이나이트 필드 계열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맥앨리스 걸 보더니 아니, 나도 할 수 있어 하고서 하나 또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두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이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퀘이션 두 개다 보니까 하나는 맥앨리스를 닮았고 하나는 니덜라이터를 닮았어요. 그래서 그걸 결합해서 맥리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죠. 이름도 간단하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니스트 컴피티션이라고 아까 초반에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은 기존의 암호 중에 RSA 암호하고 타원 곡선에 기반한 암호, 엘립틱 커브 암호가 깨진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벌써. 94년부터, 쇼 때부터. 그래서 그걸 준비하자라고 한 게 이제 니스트는 우리나라 여기 표준연구소처럼 국립표준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작년 11월 말까지 이제 제안서를 냈죠. 그래서 현재 68개 알고리즘이 있다가 좀 줄어서 한 64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스토리가 있을 텐데, 여기. 맞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제한된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총 64개가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나 그만할래 하고 이렇게. 오리지널리는 82개를 냈는데, 알고리즘을 거기서 막 보다가, 야, 이거 니네 뭐가 좀 잘못됐어. 고쳐 했는데 못 고치고 온 사람들은 또 탈락해서 저희도 한 3번 정도 리뷰를 받았거든요. 보냈더니, 야, 돌려봤더니 안 돌아가던데, 막 일주일 내내 해서 알고 보니까 저희 컴퓨터는 돌아가는데, 다른 컴퓨터도 안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C로 했을 때도. 그래서 하여튼 그걸 좀 잘 커렉션해서 보내고, 거기서 와닝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고쳐서 안 오면 탈락.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12월 달.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12월 달에 좀 바빴죠. 우리 근데 키아스 조합론 학회도 갔잖아요, 제가. 바빴을 때도. 부산에. 갔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64개가 현재 통과됐는데 저 왼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레티스 기반이냐 코드 기반이냐 멀티베리에서 이제 약간 이제 다항식 기반이냐 그다음에 해시 베이스드는 클래시컬한 거여서 뭐 강조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위에 세 개가 지금 가장 핫하게 연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슈퍼 싱귤러 뭐 커브도 쓰긴 하는데 아마 논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는. 그래서 대세는 이제 레티스가 제일 많아요. 26개. 그 다음에 코드 기반은 19개. 그 다음에 멀티베리에서는 9개. 이런 순서로 되고, 니스트에서는 아마도 각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최종적으로 캔디데이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은 하나만 뽑거든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한 4, 5개는 뽑겠다는 생각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레티스 기반이라는 표현을 자꾸 썼는데, 사실은 레티스 기반에 나오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구별을 하자면은 한 4종류가 있어요. LPN이라고 하는 Learning with Noise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신기하게도 LPN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은 코드 기반하고 너무 똑같아요. 비슷해요. 코드를 거의 넣었어요. 그러니까 LPN은 레티스 기반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코드 기반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Learning with Errors라고 LW라는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LPN하고 있고 LW. 근데 얘도 같은 계열이에요. 얘도 코드 기반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LW라는 게 있고 N2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다항식처럼 생긴 형태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름은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레티스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재미있잖아요. 이 이름을 진 사람이 이름 진 사람이 뭐라고 이걸 해석했냐면 이거 아는 분 있어요? 그래 넘버 세어리야 뭐라고요? 얼스?
넘버 세리아 어스. 그렇구나. 하여튼 뭐 그런 계열이에요. 넘버 세리아 뭐 한데 U를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게 어스예요? US? 우리 교수님도 이게 맞췄으니까. 이따가. 예.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게 레티스 기반으로 이제 생겼는데, 레티스 기반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수론, 특히 정수론 전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정수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크립토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구를 조금 더 해보시면은 새로운 이제 클래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카테고리로. 이것도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되겠어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수학적으로 그 뎁스가 있는 분야여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정수론 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5팀이 실제로 서브미션을 했고 다 1라운드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포함해서 우리 천정희 교수님네 서울대 리저드, 이게 뱀의 꼬리, 도마뱀인가? 뭐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대 이제 전자공학과의 노종성 교수님이라고 그 팀에서, 저도 모르게, 이걸 내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이거는 이제 서명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공개키고요. 공개키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2개는. 서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다항식 기반의 이제 암호고, 우리 님스의 심경화 교수님하고 박철민 박사님 그쪽 팀이 원래 준비하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다코스로 나타난 게 여기 하나인데요. 이건 고대 어디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이제 예상을 깨고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 암호가 이제 알고리즘이 제한됐다. 그래도 나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낸 나라 중에 하나. 일본은 하나인가 2개 있어요. 일본. 그래서 나라별로 보면 이렇게 쭉 나오긴 하는데,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우리 리스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나라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나라가 찍힌 건데, 보면 25개 나라에서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유럽하고 대세는 이제 미국 그쪽이 강하죠. 아프리카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알고리즘은 그럼 뭐가 다르냐. 아까 여기 맥 앨리스가 있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퀘이션이 2개다라는 게 차이고, 그 다음에 퍼블릭 키가 여기에서는 하나였었잖아요. 퍼블릭 키가 이렇게 하나. G라고 하는 거. 근데 저희는 퍼블릭 키가 G'F에서 2개입니다. G'은 요 G'이랑 좀 틀린 겁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2개의, 정보를 준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H하고 P하고 S라고 하는 건 요걸 구성하는, 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려주는 정보고, 퍼블릭하게 요 G'도 모르고 P도 모르고 H도 모르고 S도 모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F를 할 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 쉽게 안 되잖아요. 자연수만 해도 우리 못 하는데 매트릭스를 여러 개 곱했는데 결과를 알아. 그러면 안에 있는 매트릭스 다 찾아봐. 그건 어렵죠.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F를 안다고 해서 그 구성 요소를 아는 건 어렵다. 그런 아이디어를 넣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아무 코드나 주면 안 되고, 이 디코딩을, 그러니까 리시버는 뭔가 그 어떤 툴이 있어서 자기는 빨리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공격자는 어떤 디코딩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제너럴한 디코딩 방법이 있어요. 그걸 신드롬 디코딩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못한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디코딩 방법을 아는 사람은 나는 이 쉬운 방법을 해야지 하고서 그걸 또 푸는 거고,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메시지 M이 있을 때 에러를 하나를 랜덤하게 해서 그 G'이라고 하는 또 다른 랜덤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메시지 M을 어떤 매트릭스를 곱하고 더하기 하면 C1도 굉장히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커렉션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M에다가 또 F를 구한 거를 C2로 하고 해요. 그래서 F는 아까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 그래서 이 C1하고 C2를 할 때 과연 M을 알 수 있느냐? 이거 이제 퀘스천인데, 저희는 이제 이건 알 수가 없다. 쉽게 알 수가 없다. 알려면 다 해봐야 된다. 그런 논리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가 쉽게 M을 리커버 하는지,
그게 이제 디크립션이 되겠습니다. 디크립션은 만일에 C1, C2를 알 때, 그러면 C1, C2라고 하는 건 요 정보니까 요 정보들을 알 때 적당히 H 트랜스포즈 P 인버스를 C1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S 인버스를 C2에다 이렇게 곱해요. 받은 사람은 이게 자기의 프라이빗 키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다 집어넣고 계산을 막 하면은 심플리 요렇게까지 나와요. 그래서 E에다가 P의 인버스의 H 트랜스포즈.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아내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러 벡터가 퍼뮤트를 해도 그 에러 벡터의 1의 개수는 유지되겠죠. 그냥 퍼뮤트만 했으니까 칼럼들을.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H를 통해서 이게 신드롬이 나온 거예요. 위에 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 신드롬을 알면은 이피션트 디코딩 알고리즘 있으면은 이 P 인버스를 금방 알아내요. 그게 코딩 세어리가 거기에 들어간 거고. 자, 그걸 통해서 예. 어렵다 이런 건 어떻게 이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이고 구체적인 어떤 코드를 넣었을 때 뭐 일립틱 커브를 기반으로 한 코드를 넣거나 다른 코드를 넣었을 때 기존의 메겔리 스크립트 시스템에서는 다 깨졌어요. 깨졌다는 거는 그 일립틱 커브를 기반으로 한 코드들은 너무 스트럭처가 좋아서 아까 이 공개로 했다는 이게 G 프라임 일립틱 커브에서 나오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인데 뭐 거기다가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곱하고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했을 때 이 매트릭스 전체는 딱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오토모피즘 그룹을 뭐 계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G 프라임의 어떤 그 특색을 찾아내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거는 그거에 비해서 이 경우에는 앞에 거에 랜덤한 이렇게 해서 랜덤한 벡터, 요 랜덤한 것만 알고 있지 랜덤한 거에다가 뭘 막 곱했으니까 훨씬 더 이 H가 원래 코드의 페르책 매트릭스여서 정보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랜덤한 게 또 곱해져 있으니까 이 전체 스트럭처가 깨지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브레이크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코드는 어떤 코드를 쓰면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좀 더 실제로 브레이킹을 해보면서 알 수 있는 건데 너무 엘지브레이커란 거는 좀 피하는 게 이제 좀 좋을 수도 있죠. 일반적인 이론에서. 브레이킹 한다는 게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존의 컴퓨터를 써서 예를 들면 했더니 이거는 훨씬 빨리 풀린다 이런 네, 좋은 지적인데 이게 그럼 이제 브레이킹 한다는 거는 이제 어택 한다는 말이고 그 어택 한다는 거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어택이 됐다. 혹은 안 됐다라는 거는 어택이 성공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폴리노미얼 타임의 알고리즘으로 그 메시지를 찾아낸 경우에는 그거는 스탑해야 돼요. 그 알고리즘은. 근데 보통은 익스포넨셜 타임으로 어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어택에 대해서 방어하려면 길이를 더 늘려요. 그럼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는 아직은 어택은 안 됐는데 이제 뭐 키 사이즈가 길어졌다든지, 그러니까 이피션스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이제 암호는 깨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별로 쓰지를 않겠죠. 그래서 일립틱 커브 기반으로 된 암호가 이제 유용했던 거는 기본적인 어택에 대해서는 익스포넨셜리 어렵지만 키 사이즈는 굉장히 좀 작아서 그게 이제 팬시하게 이제 활용했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그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어태커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풀 수 있느냐 아니면 익스포넨셜 타임으로 풀 수는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못 풀기 때문에 어택이 안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E 프라임을 알면은 이제 E를 그러니까 P를 없애서 E를 알 수 있고 그 E를 이제 L하니까 C1에서 빼면은 이제 MG 프라임을 알고 이게 원투원 맵이거든요. 그래서 G 프라임을 이제 무시하면은 이제 M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크립션 파트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코드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이 이론이 특별히 랭크 매트릭 코드라고 하는 로우 랭크 매트릭 페르체 코드라는 걸 저희는 집어넣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코딩 세어리스트도 이해를 못하는 코드예요. 이거는 정의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클래시컬 코딩 세어리에서는 해밍웨이트에 젖어들어서 이 새로운 웨이트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데 뭐 수학 전공한 사람들은 내추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임의의 이런 칼럼,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를 각각의 벡터가 여기에 Q의 M의 파이널 필드 QM의 원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M 튜플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C1을 C11, CM1 이런 식으로 이 CIJ들은 FQ에 있는 원소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그 FQ의 M의 원소인 C1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코디네이트를 칼럼 벡터로 이해하다 보면 전체 한 벡터가 한 매트릭스가 되고 이 매트릭스의 랭크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 랭크를 바로 원래 벡터의 랭크 웨이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한 번 더 올라가는 건데 놀랍게도 이거를 맨 처음 제안한 사람은 그 유명한 중국 넘버 세리트 후알루킹이라고 그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이 후아인지 킹이 라스트 네임인지 항상 헷갈리는 그 에서 후아도 이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벡터의 랭크 웨이트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게 또 디스턴스 매트릭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 코딩으로 연구까지는 안 하다가 최근에 이 암호를 위해서 암호 쪽에서 이거를 이제 디파인을 이제 가보로이시라는 사람이 했고요. 그래서 정의는 간단합니다. 똑같은 NK 코드인데 페르책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H 파트가 원소 HIJ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제너레이터된 벡터 스페이스가 디멘션이 크지 않다. D 정도 되는. 그래서 그냥 좀 헷갈리시면은 거의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1이 좀 적게 있구나. 뭐 1만 있구나. 그러니까 1이 적게 있고 0이 대부분이다. 혹은 난제로가 적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파스한 페르책 매트리스를 갖고 하는 이제 코드인데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어떤 코드의 인풋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H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H가 H1, H2, H3인데 이게 다 하나의 벡터예요. 그냥 서큘런트 벡터예요. 그래서 서큘런트 벡터라는 거는 첫 번째 로를 알면 나머지 로들은 시프트 해갖고 아는 거기 때문에 암호의 입장에서는 한 로만 스토어를 하면 나머지 로를 다 알기 때문에 키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래서 서큘런트한 매트릭스를 많이 씁니다. 암호 쪽에서는 그런 이유로 전체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다 스토어할 필요가 없어서 랭스만큼만 알면 된다. 뭐 이런 거를 쓰고 G'은 랜덤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를 썼고요. 그래서 아까 P나 뭐 S 이런 파트도 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파인을 했더니 이제 F'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더니 나름 좋은 형태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3 쿼지 시클릭으로 했고 4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복잡한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이제 3 쿼지 그다음에 4 쿼지 시클릭 코드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는 이렇게 나오고 했더니 좀 리저너블한 결과가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키 사이즈가 여기 나오는데요. 키 사이즈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코드로 만들었을 때 431 바이트니까 비트로 하려면 8을 곱합니다. 그래서 8, 32. 3200 비트 정도가 이 코드를 이용하면은 그 퍼블릭 키로서 3200이니까 이제 길이가 3200개의 0101이 있겠죠. 그 정도인데 굉장히 리저너블한 겁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프라이빗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라고 하냐면은 보통 이게 시큐리티 레벨이라고 하는데 128빛 시큐리티 레벨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것을 깨려면 이제 2에 128승의 계산을 할 줄 아는 컴퓨터 빨리 2에서는 깨지는데 지금에 갖고 있는 컴퓨터는 못 깹니다. 지금은 퀀텀 컴퓨터는 깨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하려면 키 사이즈를 길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1000 비트에 있다. 그러니까 뭐 8864니까 6000빛 정도의 레인지에서 쭉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아이고 이게 갑자기 많이 넘어간다. 예.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예. 기존에 나와 있는 거랑 살짝 비교를 하면은 저희가 한 거는 여기고요, 맥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비트로 바꿨습니다. 아까는 바이트였는데. 그래서 3400비트 됐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거는 코드를 기반으로 한 건 오리지널 맥앨리스가 곱하는 이게 100만인가요? 100만 비트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곱하는 안전하지만 프랙티컬하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직 안 쓰고 있고요. 조금씩 이거를 바꾼 게 이제 약간 변형된 코드는 3만.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개선된 게 아까 MDPC, LDPC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9000. 그래서 여기 세 개보다는 저희가 만든 게 더 좋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브로잇이 이제 한 건데 2800. 그래서 저희 거랑 좀 유사하게 리저널을 하고 저희는 2700 비슷비슷하죠.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좋은 키 사이즈인데 작은 저희가 이제 그거에 비슷하게 좀 따라가고 있고 다른 그러면 암호에 의해서 쓰이는 거 엔트루 아까 말씀드렸는데 엔트루는 4900비트 저희 거보다 조금 더 길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 약간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건 저희는 디코딩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오류가 failure probability가 있는데 그게 약간 변수죠. 그게 얼마나 allow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비교할 때 약간 생략된 부분이긴 한데 키 사이즈만 보면 저희 것도 기존에 잘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뒤떨어지는 않는다. ECC는 정말 작긴 작죠. 비트 사이즈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키 사이즈를 구별을 하고 또 시큐리티 레벨은 조금 본질적으로 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128부터 192, 256 이런 식으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 그 리스트에서 원하는 건 이 세 단계를 원하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저희가 리스트에 제안하자마자 가보로잇이라고 이쪽 동네에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저희 걸 딱 보더니 자기가 이제 깼다고 깼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시큐리티 레벨을 낮췄다고 주장을 해서 딱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우리 거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성능을 조금 더 키 사이즈를 늘려야지만 안전한 거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했는데 이걸 왜 우리가 연구할 때 못 찾았을까라는 생각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저희 걸 그다음부터 막 굉장히 관심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픽스를 해서 저희가 했더니 이제 키 사이즈가 아까 거보다는 아까 3000빛이었는데 7856이니까 약간 2배 정도로 키 사이즈를 늘어지더라고요. 같은 시큐리티 레벨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익스포넨셜 타임이기 때문에 키 사이즈만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공격을 한 거예요. 저희 걸 요걸 보여드리겠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 사람이 갑자기 저희 거를 또 공격을 했어요. 계속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큐리티 키 사이즈를 늘려야 더 안전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지금 그 디펜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 좋은 거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일 자신 있게 그러니까 좀 그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1.4kB이니까 8,000 정도 8,000에서 10,000 정도 사이에 굉장히 좋은 그 키 사이즈로는 조금 더 크지만 그 failure probability가 없는 그런 이제 그 키 사이즈를 그러니까 코드 기반을 좀 찾아내서 이 사람이 저희 걸 깬 사람은 1.8kB로 자기가 새롭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줄여서 이 사람이 자기가 우리 걸 깨면서 더 좋은 걸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기반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더 그 사람 거보다 좋은 걸 만들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그냥 익명으로 그 사람들은 이름을 안 쓰거든요. 그 레프리 상에서 하는 거라 리뷰 상에서. 그래서 제가 리뷰하면서 본 논문이었는데 가슴이 또 한번 철렁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저희가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저희 어떤 키 사이즈라든지 코드도 다양한 코드를 안 넣어봤어요. 이전까지. 그래서 그 클래시컬한 코드를 메겔레스 크립토 시스템에서 깨졌는데 저희 시스템에 넣으면은 아마도 안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